에드거 알란 포의 검은 고양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이게 에드거 알란 포가 쓴 소설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아마 어디선가 이 얘기는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에드거 알란 포는 1809년에 태어나서 1849년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미국 보스턴주에서 태어났고요. 40살의 유명을 달리했으니까 정말 이른 나이에 이제 죽은 거죠. 19세기 미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40살은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40살은 정말 이른 나이죠. 40살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가 이제 병약한 사람이었거나 뭐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뭐 불행한 삶을 살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이제 가난한 삶을 살았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도 했고 우울증과 신경쇠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행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검은 고양이의 주인공이 이제 나인데요. 나는 이제 에드거 앨런 포 자신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한 줄로 줄거리를 요약해 보자면은 검은 고양이 플루토의 복수로 인해서 나는 아내를 죽인 자가 발각되어 구속되었고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줄거리는 조금 더 길게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 소설 속 주인공 나입니다. 나와 아내는 애완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애완동물을 키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플루토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술을 마시면서 포악해졌고 플루토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토 원래 좋아했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돌아온 어느 날 플루토가 이제 나를 슬금슬금 피하자 내가 이제 화가 나서 고양이 한쪽 눈을 칼로 도려내고 며칠 후에 이제 결국 플루토를 밧줄로 이제 목을 달아가지고 나뭇가지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재산이 모두 다 타버렸고 나는 플루토를 죽인 일을 후회하기 시작하죠. 정신이 깬 상태면 애완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돌아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플루토와 닮은 고양이를 발견한 나는 소설 속의 나는 그 고양이를 집으로 이제 데려왔습니다. 고양이는 나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는데 나는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죠. 고양이에 대한 증오감이 점점 더 커졌고 어느 날 층계를 내려가다가 고양이 때문에 이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화가 난 나는, 소설 속 나는 도끼를 들어서 고양이를 내리치려고 했으나 옆에서 말리던 아내의 이마에 그 도끼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즉사했고요. 나는 지하실 벽 안쪽에 아내를 기대 놓고 이제 벽돌로 이제 마구는 석회를 반죽해서 벽돌 위에 발라 버렸습니다. 감쪽같이 이제 숨겨놓은 거죠. 아내가 실종되어서 경찰이 나를 의심하고 집안을 수색하지만 아내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돌아서려던 차에 벽 쪽에서 이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죠. 그래서 벽을 허물자 그 안에 이제 여자의 시체가 벽에 기대어 있고 시체의 머리 위에서 이제 고양이가 울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글자로 읽기 전에 이 소설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이제 소설을 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늦은 밤이면 꼭 이제 둘러 앉아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거의 정해진 코스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1시쯤 되면 이제 잘 애들은 막 들어가 자고 그때까지 남은 애들이 있어요. 1시, 2시쯤 되면 이제 무서운 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 얘기를 이제 듣다가 이제 한 사람씩 잠이 드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무슨 전설처럼 전해져오는 무서운 이야기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에드거 앨런 포가 지은 소설이라는 사실은 정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다양한 소설이 있지만 19세기에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포의 천재성, 과감성을 이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소설 속에 나는 왜 플루토를 기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말 잘 듣는 개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애완동물로 하여금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어떤 것인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의 애정에는 인간처럼 어떤 사소한 계산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자기 희생뿐이다. 검은 고양이의 주인공인 나는 플루토를 무척 기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동물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인간의 사랑은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포는 사람들의 사랑 방식에 지쳤던 것 같아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온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플루토를 기워했던 거죠. 소설 속의 나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에드가 앨런 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믿었던 플루토와 다른 애완동물로부터 이제 좀 외면을 당하게 된 거죠. 왜냐면 이제 내가 그들에게 이제 폭력을 가했고 가학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소설 속에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물의 사랑은 계산이 없어서 완전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순수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이제 파괴하기로 마음 먹은 거죠. 검은 고양이의 주인공인 나는 이제 원래 나쁜 사람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제 나와요.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술을 마시면 이제 악마성이 나오죠. 아마도 포는 이 사실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성이 둔해지는데 그러면 이성이 아닌 이제 본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본능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본능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이 이성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되죠.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이제 계산적으로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포에게 이것은 나쁜 것이죠. 에드가 앨런 포에게 이건 나쁜 것입니다. 계산적이기 때문에. 이성은 계산적이라는 거죠.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은 이제 계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능에 충실한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요. 계산에 기대지 않는 사랑, 이게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성으로 하는 사랑이 나쁜 것이라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검은 고양이의 주인공인 나, 여기서 이제 나는 에드가 앨런 포인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이성을 마비시키죠. 근데 그러면 이제 좋은 본성이 나오면 좋은데 폭력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에드가 앨런 포의 질문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폭력적일까? 인간의 본성은 폭력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아마 이 사실이 또 이제 포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이제 진퇴양난이죠. 이성으로 하는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고 이성을 마비시키면 이제 폭력성이라는 악마 같은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인간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은 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플루토라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나에게는 이제 플루토 고양이, 애완동물이 희망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희망도 무너집니다. 동물의 사랑도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아니니까요.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적대감을 드러내죠.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희망이 무너지자 나는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서 플루토를 이제 죽이는 거죠. 사람들은 이 소설을 그로테스크하다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로테스크한 소설이다. 그로테스크라는 말은 이제 괴기스럽고 부자연스럽고 흉측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제 죽은 여자 시체 위에 애꾸눈의 고양이가 울고 있는 장면을 이제 가장 그로테스크한 장면으로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더 끔찍한 장면,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이거였는데요. 요새는 뭐 영화에서 이런 장면 많이 나오는데 옛날 소설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나의 순수한 영혼은 단숨에 내 몸을 빠져나가 버리고 술에 절어 일그러진 사악한 증오가 온몸을 전율로 떨게 했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조그만 칼을 꺼냈다. 그리고 고양이의 목을 움켜잡고 한쪽 눈을 태연히 도려냈다. 고양이는 미친 듯 소리치며 울부짖었다.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 소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에드가 앨런 포가요. 근데 결국 이건 비극이죠. 비극이고 인간에 대한 발견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드가 앨런 포가요. 아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악마성을 가지고 있고 결국 벌을 받을 것이다. 뭐 여기에 이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에드가 앨런 포의 경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속에 나가 에드가 앨런 포의 분신이라면 저는 포가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탈출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에게만 탈출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에겐 탈출구가 없었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였습니다.